안녕, 예희입니다. 오늘은 딱 2주 만에 토익 900점 넘는 법 혹은 원하는 목표 점수 맞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토익 공부를 해서 14일에 시험을 쳤고요. 결과는 토익 945점 그리고 리스닝 만점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집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총 3권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커스 토익 신토익 RC고요. 두 번째는 해커스 토익 신토익 LC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 권으로 끝내는 해커스 토익 실전 모의고사 LC, RC 같이 들어있는 거를 풀었는데요. 이게 답안지를 뺀 건데도 보면 두께가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께 2주 동안 풀고 다 복습하면은 당연히 시험 점수 올리겠다 하고 겁을 먹으실 수가 있는데 저도 다 안 풀었습니다. 저도 다 안 풀었고 따로 공부법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체 스케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책을 보면요. 이 두 책에는 실전 모의고사 2개 그리고 진단고사 하나가 들어있고요. 이 책에는 실전 모의고사만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 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맨 앞에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의 절반 되는 양의 진단고사가 각각 LC, RC 책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점을 하면 내가 LC와 RC에서 각각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2일차부터 6일차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전부 다 푸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실전 연습이라고 써있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접어놨더니 이렇게 다 구겨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커스 테스트라고 써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커스 프랙티스 라고 써있는 부분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공부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다 연습 문제들도 풀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굳이 그건 추천드리지 않고 뭔가 실전에 가깝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3가지만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6일차까지 어느 정도 제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7일차부터 13일차 시험 전날까지는 이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풀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오답 정리잖아요. 오답 정리에 관한 부분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진단고사와 여러분이 푸실 연습 문제들에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LC와 RC 각각 오답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L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LC죠. LC 시험을 보시면요. 내가 이제 시험을 다 풀고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1번은 시험을 풀고 채점을 한다로 둘게요. 그리고 2번,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8번, 30번, 45번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오답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18번, 30번, 45번 이렇게 찾아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는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내가 찍어서 맞은 문제? 아니면 몇 문장을 못 들었는데 결정적인 문장을 들어서 맞은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를 다 다시 들을 거예요. 1번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시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리스닝을 2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잠시 멈추고 내가 못 들은 문장, 아리까리한 문장 이런 문장들을 멈춰놓고 받아쓰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대본을 써왔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한 문장에서 이 단어가 모르겠다 혹은 이게 시험을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문장인데 얘가 뭘 했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다 멈춰놓고 써봅니다. 근데 여기서 합리화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겠지 대충 fee에 관한 게 나왔으면 이거 요금 묻는 문제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가 무슨 fee 이렇게 말을 했는지를 알아들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문장들은 전부 다 받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답지를 펴놓고 그 부분을 다시 듣는데요. 그 부분을 들을 때 내가 맞게 체크를 했는지 내가 맞게 받았었는지를 답지와 비교해서 체크를 하고 다시 맞는 문장을 밑에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섀도잉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섀도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미국식 영어 발음은 우리가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익숙하잖아요. 근데 호주식이나 영국식 발음은 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식, 영국식 발음은 특히 섀도잉을 해서 나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섀도잉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책을 하나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럼 이 공책에 그 문장들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렇게 문장들을 따로 써놓았는데요. 네, 초점이 잡혔네요. 이렇게 문장들을 하나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뭐 단어들이 이렇게 문장들이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화부터 뭐 5화까지 매일매일 이 문장들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 저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써서 LC를 또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LC 팁을 드리자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합리화하지 말고 아리까리한 문장, 아리까리한 단어는 다 써놓고 외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LC 팁은요. 어느 나라 발음인지 내가 확실히 생각을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무슨 발음에 내가 약한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 LC를 풀 때 아, 이 발음에서 내가 약했지 하고 그 발음이 나오면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발음인지도 잘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LC는 마무리를 하고요. RC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RC 공부법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요. 가장 약한 파트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되 세 파트를 동일한 양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RC의 파트 5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RC 점수 깎인 건 거의 다 파트 5에서 깎였는데 대신에 6, 7에서 별로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 5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되 6, 7도 파트 5를 푼 만큼 꾸준히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6, 7에서 내가 점수가 안 깎여야지 파트 5에서 아무리 깎이더라도 일정 점수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문법. 틀린 문법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이버, 우리의 친구 네이버를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틀린 문법이 사역동사에 관한 문법이었어요. 사역동사 let이 나온 문법이었는데 내가 사역동사를 너무 옛날에 배워서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 사역동사를 쳐서 사역동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역동사에는 어떤 문법이 들어가는지, 준사역동사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본기를 다져서 공책에 정리를 해둡니다. 이래야지 나중에 사역동사가 나올 때 절대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나왔는데 아, 얘 사역동사 let이었지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다른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네이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모르는 단어들을 특히 전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RC, LC 말고 복화책을 따로 사야 되나 이거였는데 그냥 RC, LC에서 틀린 단어들을 공부를 하면 되고 특히 RC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과 수거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가장 헷갈렸던 게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인데 뜻이 전혀 다른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노트에 같은 부분에 이렇게 써놓으시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contraction, contract, confidential, confident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어가 정말 다르게 생겼잖아요. 꼭 미리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간 연습, 시간 맞추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RC 시험을 집에서 봤을 때는 보통 막 10분, 15분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긴장도 하고 마킹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분 남았어요. 너무 마음이 다급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간 맞추는 연습은 꼭 하시고 시험을 볼 때도 만약에 내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면은 어디까지 못 풀었는지를 체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이 토익 시험 시간을 나한테 체화시키는 거예요.
토익 시험은 10시 10분에 시작되고 9시 20분까지 입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8시 반이나 9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토익 시험장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스스로 연습을 계속 해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일찍 일어나서 10시 10분부터는 모의고사를 반드시 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시간에는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구나, 몸도 생각을 하고 뇌도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머리를 막 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국에 맞는 말인데 마스크 쓰고 토익 시험 연습하기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토익 시험장에 가서 바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답답하게 2시간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도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2주 내내는 아니더라도 토익 시험 전에 3, 4일 정도를 이제 마스크를 쓰고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집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소음에 노출되기입니다. 집은 조용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방문을 닫거나 창문을 닫아서 조용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토익 시험장에 가면 에어컨 소리도 시끄럽고 옆분이 뭐 달을 떠실 수도 있고 뒤에 분은 감기에 걸리셨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창문 정도는 열어두고 시험을 봐서 소음에 노출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문제지 체크하지 않고 답안지 체크하는 연습인데요. 문제지 체크를 하는 것은 어쨌든 토익 규정에서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시험을 보실 때 답안지 체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 시험 당일날 아침이나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세요? 만약에 정리를 안 해가면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뭐냐, 공책이 엄청나게 많은 게 쓰여요. 근데 막 이렇게 공책을 막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내가 정말 못 외우겠는 문법이나 단어들을 이렇게 A4 용지로 정리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딱 이것만 계속 훑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3장이 됐던 5장이 됐건 내가 담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담으셔서 이것만 들고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오, 저 친구 꽤나 열심히 했군, 오, 대단한데? 오, 2주라 이렇게 하시고 그냥 끄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문제집들부터 구입을 하셔서 내일부터 시험을 보고 시험 준비를 하시고 정 안 되겠다 하면 시험 접수 돈부터 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끄시고 바로 토익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토익 시험 화이팅이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예이였습니다. 안녕.